네, 안녕하세요. 김천입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가 최근에 이제 붕괴되면서 끔찍한 참사를 낳았는데요. 그 사고와 관련해서 또 이제 입주자들은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붕괴된 아파트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른 동의 아파트들도 지금 같은 회사가 지은 거니까 아파트들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관련해서 그 아파트들의 입주 예정자들의 미래에 있을 소송을 모집하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이걸 지금 진행하게 된 게 지금 현재 상태에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가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그 경우의 수를 입주 예정자분들이 파악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도 전혀 다르고 입주 예정자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이렇게 모르게 갈팡질팡하게 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불분명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예, 그래서 좀 확실한 정보에 기초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뭐 등록 말소가 될 수도 있고 영업정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그런 일이 없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각자 생각하는 건 다를 테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각자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저는 그분들을 모아서 현대산업개발에 빨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돕고자 합니다. 그게 결국 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 6월에 이제 광주 학동 아이파크 이제 철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광주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녹아내린 거예요. 양성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굳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실한 콘크리트를 써서 그게 흘러내린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명은 사망하고 5명이 실종돼 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아파트 동은 201동입니다. 근데 이제 201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철거하고 재시공이 있겠지만, 기자님 입장이라면 거기에 이제 입주 예정한 상태라면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어차피 같은 회사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해라 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이걸 요구한 입장이고, 이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회장직은 사퇴를 했어요. 하지만 HDC 지주회사가 그 위에 있거든요. 그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철거하고 재시공할 것이고, 없으면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무조건 철거하고 재시공은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지금 대다수 입주 예정자들도 이거를 아예 헐고 나서 해야 된다, 이거 도저히 불안해서 어떻게 가냐 이런 이야기고, 아이파크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고 있어요.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주식도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시공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입주 예정자들과 현산 측의 온도차가 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끌고 나갈 거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손 떼라 이런 말은 이제 이게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냥 제3자들은 손 떼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이게 당장 내가 큰 돈을 줘서 그다음에 어렵게 분양 당첨되신 분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설마 그럴 수가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이 화정 아이파크가 굉장히 부지 자리도 좋고 광주에서 되게 각광받는 지역이에요. 제가 광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당첨된 사람들은 되게 뭐 로또 맞았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정말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올 그 작년에 있었던 그 학동건에 대한 수사와 연결되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현재 용산에 있는 현산 그 본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고, 광주 서구청도 이게 소관 행정청이거든요. 이 화정 아이파크 거기도 압수수색 지금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전에 있었던 학동건과 관련해서 광주에서는 현산에 대한 영업 정지를 해달라고 서울에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업 정지 1년 8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개월 영업 정지 관련된 부분은 학동 철거 현장과 관련된 것이고, 1년은 지금 화정 아이파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영업 정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없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영업 정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행정부에서는 지금 건설교통부 노영욱 장관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등록원 말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로서 존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업 정지만 하더라도 건설사는 수주를 받고 그 수주 점수에 따라서 입찰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1년 8개월을 쉰다 그러면 사실 1년만 쉬어도 타격이 엄청 커요. 순위가 쭉쭉 내려가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하면 등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점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순위가 떨어지면 얻는 피해가 뭔가요? 입찰 경쟁을 할 때 점수가 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10위 안에 드는 그런 큰 건설회사인데 점수가 떨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예, 이미 이 사건으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입장이고 현대산업개발이 얼마 전에 입주자들에게 공문으로 보낸 자료를 보면 브랜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파크 브랜드를 버리겠다.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해주겠다. 그 정도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와 그다음에 형사 수사 결과, 예. 그다음에 행정청 어떤 처분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보통 형사 기소가 되면 행정청에서도 그런 처분이 나옵니다. 안 좋은 처분들이.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위협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변호사여가지고 소송 부추기려고 무조건 이거 하십시오. 이거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진짜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한 각자가 개인이 선택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가치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각각 개인이 현대산업개발과 분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향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양 예정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권리 내용을 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계약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 뭐 계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죠? 지금 현재 분양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네. 유지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거는 개인의 자유인 거죠.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네. 먼저 유지하는 방향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공사는 늦춰지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땐 기정사실화예요. 어떻게 뭐 그 사이에 지을 수는 없겠죠. 네, 공사가 예. 지금 상당히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언제 풀려서 공사를 재개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건데 예. 일단 딜레이가 될 거는 거의 명확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서에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지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 지체되면은 네. 이 정도의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 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가중 평균 여신 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발표하는 건데 그 2021년 11월 기준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예요. 그게 3.23%예요. 네. 그리고 가상금리 3%. 이 네. 둘을 합치면 6.23%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6.23% 정도만 배상을 해줘요. 공사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어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연 18%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거짓 사실입니다. 또 어떤 글에서는 그 지체되는 기간 동안 호텔에서 있을 수 있는 돈이 나오고 네. 뭐 그 짐 같은 것도 뭐 창고에 보관할 그런 돈도 나오고 뭐 네, 이런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체상금만 규정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는. 실제로 절대 못 받나요?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변호사지만 재판하면서 이거를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6.23% 정도가 최선이다. 일단은 그런 거죠.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예정자분들 중에는 이걸 기다리고 나는 이걸 받고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우리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은 뭐 6%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약을 유지하겠다. 유지해서 그때까지 나는 버티겠다. 10년이 걸려도 좋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현산이 진행을 해서 한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지역 그 자리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남들이 뭐라 욕을 하더라도 예. 예. 그러면 네. 난 무조건 이 집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큰 돈 아니어도 난 이거 받고 버틸 수 있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 화정 그 위치도 너무 좋고 예, 나 그것도 분양 있거든요. 계약 이거 해지하고 싶지 않아라고 예.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유지를 하면 그 건물을 짓는 건 현산인 거네요. 예, 현산이 짓는 거죠. 예. 현산이 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산이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를 끌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대 선택은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분양 예정자들이. 예. 그때는 나 지금 당장 이제 불안하니까 해지할 거야. 이렇게는 안 돼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입주 예정일이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이 지난 시점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입주 예정을 못 시켜주면 입주 예정자는 권리가 발생해요. 그 권리가 뭐냐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금,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그동안 발생했던 지체상금 있죠 아까 말한 거기에다가 위약금까지. 근데 위약금은 총 낸 대금의 10%예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현장이라도 이기 쉽지 않아요. 이 해제권을 박탈하는 건 왜냐하면 계약서에 나와 있고 3개월 딱 지나갔고 3개월간 입주 못 시킨 거는 시행사 책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조건 권리를 행사해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는 겁니다. 뭐 현대산업개발이 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쓰나미가 와서 공사를 못했다 이러면은 3개월 안 입주 못한 거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둘 중에 골라 잡는 건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대산업개발과 끝까지 가겠다. 나 네. 여기 입주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해지합시다. 그래서 10%를 위약금까지 받을 수도 있고 이제부터 여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다. 예.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선택에서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주택 청약이라든가 예. 뭐 특공 분양 이런 걸로 받으신 분들이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이 이거 해지하면은 나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 권리가. 네. 예. 근데 그렇진 않아요. 생애 첫 예. 입주 예. 뭐 혹은 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게 나 이번 한번 썼으니까 나 끝난 거 아니야? 예, 라고 할 그렇게 수 생각할 있는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미 청약이 된 거에 대해서 말소시키게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원래 특별 공급도 횟수 제한이 돼 있는데 그 횟수 제한에 예외 사유로서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해지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불이익이 오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제가 지금 W 프라임 관련해서도 예. 그 공유 지분 때문에 내가 이제 주택 청약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분들 데리고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인 게 있는데 네. 그것도 곧 판결이 나올 거예요. 네. 보면은 그걸 계약을 취소시키면은 과거의 지위가 부활이 됩니다. 어.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충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청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을 거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가 꼭 찍고 싶었어요. 예.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현장에 못 들어온다요. 아예 건설 면허가 박탈된다. 혹은 수주를 못하게 되고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현산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에 예. 대해서도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 18조에 보면 보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보면 그 내용에 따르면은 보증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증 사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뭐 공정률에 못 미친다거나 이게 부도가 난다거나 말소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계약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분양 계약자들 보면 이건 뭐 전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해요. 이 계약의 내용 보면 시행사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떠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망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영업정지가 1년 8개월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이제 아예 뭐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네.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 기업에서 누가 이걸 떠안아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돈 다 받고 뭐 그렇게 된 건데 네. 누가 떠안겠습니까? 지금 현산 입장에서도 이거 철거해서 새로 짓는 부분은 자기 돈으로 써야 되는데 네. 은행 대출도 안 나와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떠안냐면 국가에서 떠안게 해놓은 거예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라고 할게 허그. 이 허그라는 공기업에서 이거를 이제 시행사의 지위를 인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도 다시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뭐라 네. 나있냐면 여기서도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허그를 믿고 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기다리겠죠. 진행은 될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어쨌든 공적 자금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돼버린 거니까 네. 허그가 망할 일은 없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아니 나는 그냥 여기서는 이제 못 기다리겠어. 나 나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허그까지도 난 기다릴 거야. 허그라도 지어줘라고 할 수도 있고 허그는 안 돼. 기다리기 싫어 이러고 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하고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 보상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기다리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기다리신 분은 계속 이자 자기가 내야 돼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대출 같은 경우 지금 대출 받아서 분양자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을 다 현산이 먼저 선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이 완료될 때 자기가 분양자들에게 그 이자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선지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큰 회사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거 분양자들 이자 우리가 부담하면서 사업 진행할 수 있고 끝날 때 집 가져가려면 그 이자 내고 잔금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허그가 승계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은행 이자를 부담을 못 해줘요. 망한 거니까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누구도 부담을 안 한 거니까 그 분양 당사자가 이거를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은행 이자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지체상금도 청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나 뭐 계약 해지하는 게 아주 맞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네. 근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방금 말한 3개월간의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내가 낸 그동안의 돈에 대한 지연이자라든가 위약금 청구를 못해요. 그냥 딱 분양대금 원금만 딱 받아가요. 이 허그까지 갔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는 정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제를 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너무 낙관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네. 비관을 해서도 안 돼요. 저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직 지금 올 11월 말이 예정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서 가을 정도에는 구체화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말씀드리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지금 화난 사람들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이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뭐 착수금을 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저희는 변호사들 보통 착수금을 받고 시작을 하지만 하지 않고 결과를 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에서 3% 정도만 논의가 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현산에 대해서 이제 남은 대출이 이제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대출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은 되게 엄격하잖아요. 계산기 네. 두드려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입주 예정자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화정 아이파크가 아니라 다른 아이파크 지금 관련돼서 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만약에 건설 등록 말소라든가 영업정지가 되면 그분들의 일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글씨가 되게 작거든요. 네. 진짜 못 읽어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인 저도 눈이 아픈데 네. 그분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한번 계약서를 돋보기라든가 크게 확대해서 봐보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해서 자신의 향방과 거치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됐으니까 뭐 은행권에서 PF 대출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지금 뭐 결정할 얘기는 아니고 11월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은 현대산업개발을 우리가 믿고 계속 갈 것인가 혹은 현대산업개발과 헤어질 수도 있고 어쨌건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이제 허그가 그걸 승계를 하게 되는데 허그가 승계했을 때 그때 같이 갑시다 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지체상금 등의 뭐 이자를 못 받고 그때 이제 난 허그랑은 못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지금과 같은 조건은 아닐 것이다. 예, 원금만 현대산업개발하고 돌려받는다. 헤어질 때 그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예. 현대산업개발이 그럼 이걸 왜 지금부터 이렇게 뭐 논의라고 하냐 아직 한참 남은 일인데 예. 이럴 수 있어요. 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시기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미리 모집을 해서 장래 이행해소라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앞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게 현실화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변호사님이랑 같이 고민하고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래서 빨리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어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이걸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악의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망했다. 그러면 빚잔치가 시작이 돼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은 대기업들은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대출을 갖고 있는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보험사. 농협 이런 보험사들은 다 담보를 제공받았어요. 신탁사 통해서 신탁 담보를 잡거나 저당권 잡아놔서 그걸로 다 변제 받아가요. 근데 여기 입주예정자분들은 채권만 있지 판결 안 받아놓으면은 당장 경매를 해도 배당도 못 받아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그렇게 되면 판결이라도 먼저 받아놓은 사람들은 먼저 숟가락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단계에서 빚잔치를 할 때 받아가는데 뒤늦게 이제 와서 권리가 있는 걸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못 받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망할 때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주주예요. 왜냐하면 그 물적 담보권자들 다 받아가고 회사 채권자들 먼저 판결문 있는 사람들 가져가고 맨 나중에 남는 사람이 주주거든요. 맨 나중에 남아서 자기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모집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에요. 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어떤 처분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얘네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얘네들도 좋게 말 듣고 헐고 지네들 돈 써가지고 재시공해주면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네. 그런 게 안 되면은 계속 이제 잡음이 날 거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른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입주자들이 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